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죠. 노인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문제 등등이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서울시 현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청회에서 지하철 버스 요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노인 무임승차 문제인데요. 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어르신들을 갑자기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발언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어르신들은 우리 산업화의 주역이신데 저희들이 잘 모셔야죠.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니 중앙정부도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레일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그 적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그런 문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 상임위에서 서울 지하철 그 손실 보전분에 대한 중앙정부 그 보전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기재부가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앙정부 지원에 대해서 안 된다고 계속 딱 자르고 있는데 그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죠. 물론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정 적자가 즉 국가 채무가 엄청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에 지원해 주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현실화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돌려볼게요. 예. 중앙정부 지원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손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도를 말입니까? 예. 저는 그 제도를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령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그 지금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음흠. 충분히 현장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완만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김호일 회장께서는 연령을 올리는 건 안 된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뭐 시간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방법도 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의 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요금을 좀 이렇게 달리하는 방법도 있고 네.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할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도를 종합을 하면 서울시는 오는 4월에 그 요금 인상 일정을 지금 짜고 있는 거잖아요. 4월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예. 이번 저 서울시 의회에 교통요금 의견 청취안이 와 있습니다. 예. 이게 의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은 4월에 아마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죠. 그러면 4월이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인 무임승차를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요금 인상은 무임승차와는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4월에 인상하려는 지하철 요금을 자꾸 어른들과 노인 무임승차와 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서울시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 손실이 막대하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부터 출발을 하는데 네. 손실이 막대한 가장 주된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잘못 전달됐을 겁니다. 노인 무임승차 부분이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면 손실 규모가 조정이 되고 따라서 요금 인상폭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지하철 적자가 1조 2천억 났습니다. 네. 그중에 3천억이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즉 나머지는 도통 현행 지하철 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지 노인 무임승차로 있는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 뭐 300원, 400원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의회 차원에서 검토라기보다는 예. 저희 서울시 의회는 집행기관의 시청이 요금 인상 청취안을 보내오면은 그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네, 네, 네. 예, 현재는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을 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수안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출이 된 겁니까? 두 가지 안? 예, 제출돼 있고요. 어제도 서울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고요. 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300원이 아니라 400원 안 모두 지하철 버스 공이 적용되는 요금 인상 폭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지하철하고 네네. 요금하고 만약에 300원 오른다면 똑같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뭐 70세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일체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버스 네. 관련해서 거리 비례제를 추진하다가 하루 만에 철회를 했는데 너무 좀 그 섣부르게 접근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그 예민한 요금 문제를 네. 충분한 검토 없이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이 적자분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아마 이런 버스 요금 거리 비례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했고 즉각 철회했고요. 예. 큰 파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전달이 됐던 거 맞죠, 의장님? 됐다가 철회했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세훈 네. 시장도 이걸 처음 보는 안이라고 했다던데 그렇게 보도됐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모르게 서울시 의회에 의견 청취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시청 내부의 일이라서 예. 제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덜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시죠. 너무 오래 얘기하시네요. TBS 예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TBS 예, TBS 교통방송. 예. 정태익 신임 대표가 취임을 했는데 네.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에 예산 복구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좀 여지가 있습니까? 신임 대표가 방향 설정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주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예. 서울시 의회가 교통방송 예산을 지원하는 즉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했고 더 이상 교통방송은 존립할 필요가 없다. 네. 따라서 이제 교통방송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지원을 이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TBS 대표 말씀처럼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행 교통방송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내년에 무조건 예산은 끊긴다.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교통방송의 성격을 바꾸는 이런 작업이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행 교통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제도가 다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지 되겠죠. 않습니까? 예. 새로운 목적 사업이 발생했으면은 기존에 관련된 제도로서는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예.
교통방송은 이번에 그 폐지한 것은 교통방송 독립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교통방송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예. 그거는 TBS가 먼저 안을 내놓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의회 뭐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예. 이제 시청에서 시장이나 또 교통방송 측과 논의해서 네. 새로운 어떤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그 안을 제출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현행 틀에서는 뭐 추경을 편성하든 예비비를 끌어당겨 쓰든 예산 추가 지원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있을 수 없죠. 물론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그게 네. 2024년부터 세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예.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이 다 끝났으니까 다른 방송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은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서 방송의 자율성,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라. 이참에 독립해라. 그냥 100% 독립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조금 돈 받고 간섭 받지 말고 독자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예. 뜻입니다. 근데 이 독립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고도 허용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해서 개혁 개선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장님? 참 안타깝죠.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 애한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참 그 이동권이 참 제한돼 있고. 의장님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시죠? 네, 네. 제가 1급 사회복지사도 있지만은 제가 낙선해서 4년 동안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한 끝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한번 받아보셨죠? 예. 예. 제가 그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시각으로 좀 지켜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분들의 애안은 우리가 헤아리되 또 지원도 하고 약속한 것도 실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부족하죠. 예. 일개에게 엘리베이터 하나 달아갖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분들의 그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 인식이 많이 한계가 됐다 이렇게 봐요. 네. 따라서 이제는 그 대중교통을 볼모 삼는 좀 이런 무리한 것은 좀 자제하시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현안이 12구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꼭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는 12일까지 연장해주면서 자진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먼저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우리는 좀 한 발 물러서서 네. 좀 서로 설득과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좀 서울시 의회가 좀 중재에 나서가지고 지금 그 추모 공간 문제도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좀 해결책을 좀 찾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충돌을 하면은 네.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뭐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네. 중재할 수도 있고요. 예. 가령 그 세월로 추모 기업 공간 우리 서울시의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광장에 있는데 예. 그것도 계약 기간이 설치 기간이 작년 6월 말까지인데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의회도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예.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 서울시하고 접점이 없으면은 예. 저희 의회가 나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